네, 대현TV 시청자 여러분,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강력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권력 이양을 하고 쉰다. 그러나 김정은은 아픈 건 아니다. 자,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국정원 원장으로 갔지요. 자, 이 박지원 원장을 위시해서 이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이 오늘 국회에 와서 정보위 보고를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정보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고 내용을 듣고 통합당과 민주당 간사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언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자, 김정은이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에서 권한을 조금씩 김여정에게 이양한다. 그러나 후계자로 김여정이 정해진 건 아니다. 또 김정은이 아픈 건 아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말이 안 되는 느낌도 좀 듭니다. 사실은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가고 나서 첫 번째 보고를 하는 거라서 유달리 조금 강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휘발성이 강한 주제, 또 내용 자체도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내용을 첫 번째로 보고 내용으로 담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북한 문제는 정부위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정보위 회의 직후에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동향에 대해서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고 김여정이 후계자로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애매모호합니다. 김정은이 위임 통치를 한다. 그래서 김정은을 대신해서 김여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을. 근데 김여정이 또 후계자는 아니다. 뭐가 좀 모순되는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임 통치에 대해서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아마 이건 본인의 해석일 것 같은데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권력 이양 이유, 배경에 대해서는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라고 했다네요. 자, 이게 만약에 하태경 의원의 해석이 아니라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라면 국정원의 보고 내용치고는 상당히 좀 의심이 드는 수준의 보고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통치 스트레스가 당연히 지도자에겐 있죠. 근데 그거를 지도자가 감내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경감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다? 이게 좀 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하의원의 말을 좀 더 읽어볼까요? 김정은이 그동안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나 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또 배경도 얘기했는데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튀는 것을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제목은 엄청 섹시한데 말이죠. 자, 김정은이 자신의 권한을 김여정에게 위임한다. 이 자체는 굉장히 센 내용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뉴스거리인데, 근데 그 배경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김정은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쉰다. 또
정책 실패가 두려워서, 총알이 튈 것이 두려워서 책임 회피 차원에서 권한을 위임한다. 자, 충격적인 뉴스에 반해서 이를 설명하는 배경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자, 정보위의 여당 간사,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 김정은의 권력 위임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북한 수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북한 수해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 북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생 인원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국경 봉쇄 장기화,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뭐 권력기관에서 주의 있게 보고 있다는 정도.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니까 외화가 부족하고, 외화가 부족하면서 주요 건설이라든가 북한 노동당 핵심 기관들이 긴축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뜨거운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직접 바로 취재를 했습니다. 우선은 김정은이 중병을 앓고 있고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잠시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중병 치료설이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의 치료 준비는 계속 해왔거나, 혹은 김정은이 계속 치료를 조금씩 받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이 치료를 하면서 중요한 중요한 지점에서 김여정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주고 이슈를 좀 돌리는, 지난번에 김여정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비췄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김정은은 지난 4월 달에 잠시 잠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 준비와 치료에 따르는 시간표대로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한이임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국정원의 보고가 맞다면 김정은과 관련해서 뭔가 말 못할 변수라든가 특이 동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전제가 맞아야겠죠. 국정원의 보고가 100% 맞다고, 이 전제가 맞아야 되는데 과연, 자,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김여정이 조금 과거보다 권한을 좀 더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징후는 좀 있었습니다.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에도 김정은에게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워딩을 좀 볼까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 폭파를 지시했습니다. 자,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실체적인 모습도 비춰진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에 백두산을 깜짝 방문했는데, 당시 케이블카를 타러 이 대통령과 김정은 부부가 걸어갈 때 숨이 차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좀 운동을 좀 하셔야겠다라고 하는 농반진반을 던졌는데, 그때 김정은 옆에 있던 리설주가 얄미로운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로 받아 넘겼었습니다. 자, 김정은이 어쨌든 체력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은 그때 이미 좀 드러난 바 있고요. 지금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치료 받는 동안 당연히 일정 부분 통치 공백기를 염두에 둔
그 나름의 플랜 B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권한을 일부 위임했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보고가 타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당시 김여정은 개성의 연락사무소,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면서 폭파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권력을 행사하는구나, 김정은으로부터 뭔가를 위협받아서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줬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김정은이 북한 내에서 혹은 외교적으로 뭔가 책임 있는 자리와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줬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 관련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제기했던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권한을 이양하는데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여정이 또 후계자로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또 이렇게 이 정보위 회의에 들어갔다 나온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조금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권력 위임의 배경에 대해서 통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 이 두 가지를 회피하기 위함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자, 북한 전문가들도 저와 같은 의구심을 품고 이 기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의 보고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이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국정원의 보고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북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는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일종의 행정부 같은 게 재설립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북한 노동당, 조선노동당 중앙위 안에 우리처럼 부처가 있습니다. 7개의 부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부라고 합니다. 북한의 행정부는 사법, 검찰, 경찰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김정은이 3대 세습하면서 처음에는 독립을 시켰다가,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중앙위 안에 있던 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편입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행정부는 권력구조 개편의 도구격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 이걸 독립시켜서 장성택한테 맡겼었는데 장성택이 어떻게 됐죠? 처형됐죠. 네, 자기 조카인 김정은에 의해서.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처형됐고요. 장성택이 행정부를 맡은 거는 2007년이랍니다. 자, 7년 뒤에 2014년에 장성택은 이 행정부를 맡고 있다가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공백이 있었고 최근에 다시 행정부가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재조직돼서 이게 이제 어디에 편입될지, 독립돼서 운영할지 아니면 조선노동당 중앙위 안에 편입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여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력구도의 변화의 척도로 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과 경찰, 검찰, 이건 사실 당 중앙위 간부들, 그리고 노동당 안에 있는 간부들, 전국에 지금 퍼져 있는 주요 고위 인사들을 감찰, 감시, 통제, 이거를 주로 맡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도 역할까지 하게 되니까 매우 중요하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행정부가 북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에 대한 재조직이라든가 어떤 구조적 변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고, 이거는 권력구조 개편과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 자체가 무슨 지금 국정원이 보고한 것처럼 김정은에서 김여정으로 어떤 권한이 위임되는 거와 달리 지금 이제 김정은이 북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고삐를 바짝 쥐기 위한
방식으로 김여정,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김여정을 통해서 이 행정부를 다시 강화하고, 그 강화된 행정부를 통해서 지금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북한 상황이 위태로워지면 그 내부의 간부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그리고 지금 북한은 겉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지금 뭐 아마 국회에 와서도 국정원 측에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간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진짜 널리 퍼져 있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텐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생 인원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했다는군요. 자, 근데 코로나 환자가 지금 확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김정은은 일정 정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김여정을 통해서 행정부를 더 강화시키고, 이 강화된 행정부를 통해서 북한의 통제, 내부 통제와 관리를 확실하게 다잡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지금 이제 북한 사정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노동신문에 북한 노동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답니다.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보도가 벌써 이제 지금 8월이니까요. 5개월이나 남아있는 그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를 미리 좀 알리고 하는 보도가 오늘 났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권한이 이양되는 와중에 지금 우리 국정원도 김정은의 어떤 무언가 이 변수로 인해서 권한이 이양된다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이런 정보들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북한 전문가들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노동신문이 미리 보고한 것은 이런 그 내부와 외부 안팎에서 이 체제를 항상 흔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 문제 없다, 정해진 일정대로 김정은은 간다, 이런 것을 메시지 차원에서 미리 제시하기 위해서 보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정원의 국회 보고는 그동안에 좀 틀린 보고를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권한을 일부 위임했는데 김정은에게 문제가 없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 말 자체 좀 모순이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위임을 한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들리는데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북한 정보 관련된 전문가는 국정원이 박지원 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국회 정보위 보고를 왔는데 어쨌든 보고는 해야 되고, 하지만 뭔가 잘못된 내용, 틀린 내용을 보고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정보의 그 앞뒤를 모순적으로 보고를 해서 적어도 오는 것 하나는 맞게끔 하는 이런 보고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합니다. 뭐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도 오래 했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고 본인이 국정원장으로 가면서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라고 했지만 국정원이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거기에 수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내용이 없다, 애매한 내용,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그거는 면피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대북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그 노동신문과 북한 그 조선TV 등의 최근 보도를 보면 최근에 요즘 엄청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회의의 숫자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북한 전문가들은 왜 올해 들어서 당 관련된 회의를 김정은이 이렇게 자주 개최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갸우뚱할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혹시 이제 아팠을 수는 있죠. 작년 연말부터 이런 그 건강 이상설이 나왔었으니까. 근데 올해 활동량으로 볼 때는 중병을 앓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한 관측이 아닌가, 근거 없는 그
예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인용해 볼까요? 지금 보고한 내용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정확히 알고 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저와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목과 내용 자체가 모순적이고 면피용으로 보이는 문맥이 읽힌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지금 대서특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 이 권력 이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화두에 대해서 정보의 보고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대북 전문가, 제가 취재를 한 대북 전문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아픈 것도 아니고 김여정이 2인자도 아니다. 이런 모순적인 내용, 그리고 그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고, 그리고 정책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 또한 모순된다. 자, 그래서 속보로 다뤄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관련된 뉴스는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보도를 하는 기자들도 그렇고, 또 이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도 이게 조금 심하게 좀 표현하면, 심하게 좀 얘기하자면, 이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또 정부에 대한 이 지지세도 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북한 김정은은 김여정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 맞는가? 네. 자,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국정원의 보고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